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창문 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우리 집 앞 가로등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구부정한 허리, 낡은 옷차림.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누구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 저러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시간, 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습,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더 오래 봤습니다. 노인은 우리 집 쪽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좀 이상하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 후 일부러 창문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있었습니다. 그 노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시선.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릴 지켜보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로등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집을 바라보던 눈. 그게 이상하게 계속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매일 오는 건지, 그리고 왜 오는 건지. 오후 4시 50분.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그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 왜 서 계세요?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들. 그 한마디.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 제가 되묻자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편한데 낯설지 않은 느낌.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뭐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 찾는데. 그 말에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보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그 한마디. 짧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남았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찾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집 앞일까? 왜 매일 같은 시간일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CCTV 한번 확인해보자. 아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요즘 아파트에는 공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어서요. 관리실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 앞 골목이 보였습니다. 시간을 맞췄습니다. 오후 5시. 그리고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리, 같은 움직임, 같은 시선. 그 장면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빠짐없이. 그걸 보는 순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잠깐 적어봐. 아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노인이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거 뭐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주소 같은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소. 우리 집 주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저는 집 밖 골목.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시. 정확히 그 시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 가로등 아래.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종이였습니다. 노인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가져다 봤습니다. 마치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동 302호.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그 주소였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우리 집 주소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우리 집 쪽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노인은 우리 집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르지 못하는 이유. 그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제 삶과 깊게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멈춘 손, 그리고 끝내 누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게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누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가볼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혼자 괜찮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 앞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리고 옷이. 노인은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곧장 걸어갔습니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계속 여기 오시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제보다 더 깊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희 집 찾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요?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여기 맞나? 그 한마디. 그게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맞나? 무언가를 확인하는 말투. 그게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그 단어.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들 여기 살아.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살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요? 노인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 혼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이름이 뭐세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그 이름. 그걸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준호네 아들.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을? 그때 노인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그리고 제 얼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 그게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 제 얼굴을 그렇게 만지던 기억.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을 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 아닌가. 그 말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뭐래?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 그 말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준호래 나를.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아온 진실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아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안다. 그 사실 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혹시.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어릴 때 사진, 옛날 앨범, 서랍 속 오래된 서류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빛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아이 하나, 저였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옆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얼굴, 겹쳐졌습니다.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부이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봤구나.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이?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 못했다. 그 한마디. 그게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어릴 때.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가 달랐습니다. 그때 너 혼자였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아버지랑은.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헤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그때 너무 어려서 말해도 몰랐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어제 그 노인, 준호야. 그 목소리, 그 눈빛. 그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평생 몰랐던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그대로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엄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이 안 좋아졌다. 그 말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너 찾는 거다. 그 순간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저를 찾아온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장면이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아버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존재.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존재.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힘들까봐. 그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먼저 생각했던 이유. 그게 이제는 너무 늦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저는 거의 뛰다시피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 자리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 그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 그 손이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웃음. 그게 너무 늦게 온 웃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 그게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제야?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잘 안 난다. 그 말이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기억난다. 그 한마디. 그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이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제 손을 쥐었습니다. 괜찮다. 그 말. 또 그 말. 부모는 끝까지 그 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늦게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이제는 제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타나면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준호야. 다시 불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그래서 끝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걸까? 가까이 있어도 모르고, 같이 살아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붙잡으세요.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순간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던 그날을.